어느 모임에 가든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나 요즘 진짜 바빠. 나 이번에 프로젝트 되게 크게 맡았어. 나 그 사람 알아. 친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과 아는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별말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그냥 웃고 있거나 옆 사람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한 사람이 실제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보여줘야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어필해야 살아남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다니는 자리에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과물을 들고 나타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떠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딱 하나의 질문에 답해 드리려 합니다. 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아주 조용하고 깊은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심리학의 조기보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말하고 선언하고 인정받으면 그 순간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나 이번에 책 쓸 거야. 나 이번 달에 운동 시작해. 나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이 말을 주변에 했을 때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기대된다라고 반응하면 뇌는 그 순간 이미 해낸 것처럼 착각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성취감과 비슷한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정작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말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그룹과 말하지 않은 그룹을 나눴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표를 말한 그룹이 실제 행동을 훨씬 덜 했습니다. 뇌가 이미 이룬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말하면 에너지가 새어나간다는 걸. 선언하면 그 선언 자체가 보상이 되어버린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조용히. 두 번째 원리입니다. 희소성의 원리.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건 물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항상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덜 집중합니다. 반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왜 다들 귀를 기울이지? 존재감은 많이 드러낼수록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일수록 조절할수록 강해집니다. 희소한 것이 귀한 법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팀 내에 2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한 팀장은 회의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저는 사실 이 방향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는데요. 제 성과가 이번에 이만큼 나왔습니다. 항상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다른 팀장은 달랐습니다. 회의에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말 많던 팀장은 여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조용했던 팀장은 부서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어도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결과가 항상 있으셨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으로 쌓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모두가 나를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 옷을 입으면 모두가 알아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모두가 인정해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사실 이런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나도 할 말 있는데. 또 시작이네.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동이 사실은 그 반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걸.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심리학에는 내면 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경향을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됐을 때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경에서, 기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고, 이런 사람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반면 조용한 사람들은 성과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해야 할 외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자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잘 되고 있다는 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도, 대화에서 슬쩍 꺼내는 한마디도 사실은 다 그 충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의 뿌리엔 이게 있습니다. 불안. 내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심.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걱정. 이 불안이 클수록 더 많이 떠들게 됩니다. 더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더 많이 보여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안이 단단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의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떠들게 되는 이유,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로 인정받으면 뇌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행동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주 보이는 사람은 점점 가볍게 여겨집니다. 희소성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셋째, 증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넷째,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충동은 불안에서 옵니다. 단단한 내면은 조용함을 만듭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 대신 기록하세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말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사람에게 선언하는 대신 노트에 적으세요. 뇌에게 보상을 주지 마세요.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부터 목표나 계획을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대신 노트나 메모 앱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마디만 하세요. 해냈어. 그 한마디가 100번의 예고보다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존재감을 줄이세요. 역설적으로 덜 드러낼수록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모든 자리에 있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에 끼어들려 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에 자신을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 하나의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 실험을 해보세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날 집에 돌아올 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먼저 당신을 찾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세계를 만드세요.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시간, 자기 공간, 자기 루틴, 자기 기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 그 세계가 단단해질수록 밖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하루에 딱 30분,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SNS를 끄고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과만 있는 시간.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너무 잃고 살았구나.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요구합니다.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자기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듭니다. 하나씩 묵묵히.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들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살아내는 것. 그 삶이 결국 가장 강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누군가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나 자신이 보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문장 하나가 오늘의 당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증명하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설명 없이. 그냥 링크 하나만. 그게 오늘 영상의 정신과 가장 잘 맞는 방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